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국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민주당 광산갑의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법사위가 좀 현안이 많다 보니까 네. 특히 소위 또 법사위 전체의 본회의 또 여러 가지 간담회 등등 늘 좀 분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이 됐으니까 조금 더 여유도 생기고 이제는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화낼 일이 생기는 거 보면 법사위는 아직도 완전한 여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남아있고 감사원장이 남아있고 또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여당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오락가락 하는데 계속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시니까요. 예, 말씀하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어제 대법원장은 이제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방관을 했고 또 지기현 판사가 아주 희귀한 셈법으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매우 비교가 되는 모습 같습니다. 우혹 내용이 그만큼 중하고 또 자신에 대한 사퇴론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답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현직 부장판사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 내용이 3자의 제보나 또는 유튜브 방송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아직 직접적인 증거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해명 자체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 판사의 지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만난 적이 없으면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직설적인 답을 해야 할 사안인데 네. 한덕수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덕수는 만나기는 했는데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진 않았다는 의미로 익힐 수가 있는 대목인 거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매한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의 일정이나 행적 등 이 객관적인 반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입장을 밝힌 게 굉장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다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군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 하루를 두고 대변인실과 문구 하나하나를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문구가 그것일 것이고 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더 구체적인 성명 요구에 대해서는 아마 해명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혹이 좀 있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당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의혹 자체가 중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같다 보니까 당론은 아니되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힘 정부의 총리이자 대선 후보 도전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의혹만으로도 큰일이라서 수사기관이든 대법원이든
그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요구는 저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의혹이지만 이제 만약에 만났다라는 게 조사 결과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리 보존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만남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재명 그 당시 예비 후보의 그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바로 그 회부가 되고 네.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그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재판 기록이 제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배당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기록도 읽지 않고 2일 만에 이런 그 후보 그 자격 박탈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그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겠다는 그거보다도 더 어이없는 그런 행태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어떤 사적인 의도 또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행정 절차 또 판결 그 결론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직권남용 그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검 수사든 뭔 수사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수사가 이어지기 전에 사퇴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나오지 않았어도 만났다고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군요. 예, 당연히 그 몇 사람이 입을 다물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화 내용을 어떻게 밝히는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그 부적절한 만남이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 다 분노를 했던 그 눈 감고 판결하는 그 통밥 재판을 그 만들어냈던 이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저는 뭐 수사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사퇴 요구의 명분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 연관성이 직접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상한 행태와 이상한 결론이 그 묶어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제약이 있습니까? 사건과 관련되는 그 사람들은 일체 만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하고도 어떤 그 협회 차원의 기관 차원의 간담회가 있지 않는 한 사적인 만남을 안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선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선 일정까지 나온 시기에 그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상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만남은 국민들 어느 누구도 아마 수긍을 못 할 것이고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수사는 특검 수사에도 좋고 네. 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도 좋고 네. 누군가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제 내용, 이것도 이제 의혹입니다만 이 내용도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뭐 정리를 할 테니까 뭐 믿어달라는 취지의 충성 명세를 하고 대법원장이 되었다라는 또 의혹까지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는 그 설령 그게 그 뭐 입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만남까지는 입증될 수 있지만은 대화 내용까지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만남과 그리고 또 이상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이것만으로도 어떤 대법원장의 도덕성 또 객관성, 중립성은 다 잃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남아 있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직 대법원장입니다. 직접 수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퇴 요구도 있고 그런 것일 텐데 어쨌든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 의혹, 만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또 본인이 어제 내놓았던 그 불충분한 해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내놓는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랬습니까? 예,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를 비롯해서 특별 재판부를 다 구성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야당의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물론 국힘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만은 지금의 사법부가 특히 내란 재판 같은 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네. 주기현 재판부는 70년간 없었던 이상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을 시켰고 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도 않고 또 비공개 재판 그리고 또 불출석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장 전담 판사는 내란의 2인자인 그 한독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사법의 독립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걸 방패 삼아서 아무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냥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어떤 정상적인 국회의원들 정치인이라면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존의 법관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관들을 재판부에 배치를 해서 재판을 하게 하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뭐가 두려워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헌법 위반이다 얘기하는데 헌법에 이런 재판부를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법으로 그 공정성을 어떤 담보하기 위한 그 규정을 두는 것, 그것을 뭐라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은 법원에서 자동 배당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법관들을 만나거나 또 주기현 재판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간섭을 하지 말라는 그런 관행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좀 이런 그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객관적인 그러니까 법원 또 그다음에 변협 또 법무부가 추천하는 그 중립적인 그 심사위원들이 후보 추천위원들이 법관을 좀 선택하게 만들어서 네. 그 재판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일부러 그래서 오해를 피하려고 그 국회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빠지겠다는 것인데 네. 또 대통령실도 빠지겠다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가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법원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혹시나 또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국민을 어떤 눈치 보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사법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그 어떤 판사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사법부에서도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가능성을 본인들은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의 법률에서 어떤 그 반대하는 반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내부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규칙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법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자라는 규정이 그게 왜 그 위헌이고 위법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도 입장을 냈었는데 그곳에서 임명된 사람의 대다수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세상사를 법원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성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과거에 검찰보다야 나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도 세상사를 어떤 그 법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재단하는 게 판사라는 생각, 아무도 간섭하면은 안 되는 것이 지고주선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임명했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바꿔줄 그 관행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기존의 인민재판도 아니고 네. 기존에 임용되어 있는 판사들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자력과 경력과 이런 걸 프로필을 보면서 좀 국민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겠다라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도 국민이 수긍을 하겠죠.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괜히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속도감도 좀 나겠군요. 지금은 내란 재판하면서도 일반 다른 사건도 같이 배당이 된다고 해서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사건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용현 재판이나 다른 재판도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늦는다고 핑계는 대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매일 재판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윤석열 중심으로 해야 맞는 것이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법사위 활동으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출안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예.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힘에서는 관행이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네. 또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그걸 불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표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킬 수밖에는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간사 선출안이 표결된 것이 처음인가요? 예, 아마 간사 선출안이 표결로 간 전례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을 비롯해서 그 많은 이기적인 행동, 반역사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법사위의 간사로 추천된 전례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까? 이제 간사안은? 네. 예, 그 국회법 절차상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행위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고 네.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아마 답답해서 못 기다리고 새 인물을 추천할 걸로 보여지고 네. 만약에 계속 오기를 부린다고 한다면 12월 9일 이후에 또다시 부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완전 폐기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를 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고 패스트트랙 사건도 있고 초선 발언 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제가 딱 불가사유를 세어봤더니 1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딱 공적인 것, 사적인 건 11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초선 발언이나 자유대 행사에 참석한 거, 또 개인의 또 부친 소유와 관련된 사건 청탁 의혹, 네. 이런 것들은 오래된 개인적인 논란이거나 또 단순 이기심의 발로로 봤기 때문에 또는 국힘의 조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묻어주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군경이 국회를 에워싸고 점령하는 상황에서 그걸 해제하기 위한 표결에도 불참하고 네. 또 불법 수구 세력들 앞에서 태극기 모독부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법사위 간사로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인 불법 행태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경원 의원이 그 과거에 있었던 빠루 사건, 패스트트랙 국회법 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을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 또 3심까지 재판이 다음 선거까지 확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그와 상관없이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또 반헌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더 큰 문제인 점을 생각하면 네. 저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분은 눈 감으면 안 되겠고, 다른 시청자분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시면 아마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나경원 의원의 앞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지요. 특검 수사 중에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의원이어서 워낙에 민주당이 지금 야당으로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 그때 당시께서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그 특검 수사 중에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의원의 사례라고 하는데, 네. 국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으로 끝이 날지는 않을 텐데요. 수사의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추가로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통일교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의 그 해외 원정 도박, 네. 이거 경찰 수사 첩보를 저쪽에 흘려줬다는 의혹이 있고, 또 그 종교 교도 신도들의 국힘 집단 의혹, 집단 입당 의혹,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그 KH 그룹 있죠. 네. 거기에 부회장에 따르면은 권성동 의원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조작하려고 허위 증언을 요구를 했고, 또 KH 그룹 그 회장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그 금품을 요구했다는 그 의혹이 있어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그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이제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본인도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인 것이 죄가 아니라 범죄자를 잡고 보니 국힘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지, 저렇게 태극기 모독부대나 구구 수구 세력에게 호소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반대 운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한테서 위안을 받으려는 행동은 아주 그 유아적인 유치원생 같은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고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법사위 회의 중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께 사모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지원 예. 의원님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 남편이 뭐 하냐는 그 질문은 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이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네. 법원장은 국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국감위원으로서 남편과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당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하고, 또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답하니까 그것을 비아냥대듯이 그렇죠 하면서 계속 그 비아냥대는 그 말을 이어갔던 것, 이건 도체가 좀 인간적으로 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도 잘못됐던 것이고, 또 정말 몰라서 실수한 것이 본인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답변이 나올 때 즉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이건 정말 도덕 없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광산갑의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